이번 영상은 챕터 13의 3.1.2 섹션이 되겠습니다. 챕터 13은 그 명령어를 쭉 살펴보는 그런 챕터인데요. 오늘 이어서 볼 곳은 사운드 오브젝트에 대한 퀘리 명령어입니다. 사운드 오브젝트를 에디터 창에서 직접 보는 게 아니라 스크립트 상에서 어떤 에디터 창에서 보는 듯한 그런 명령을 내리려면 퀘리 안에 있는 여러 명령어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명령어들은 우리가 앞에서 이미 한 번씩 훑어봤어요. 그래서 새로운 건 아니고 또 이번에 명령어를 스크립트에 쓰기 위한 그런 그 단계에서 복습하는 겸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뭐 get total duration이라든가 get root mean square, get intensity 이런 것들 명령어들을 보게 됩니다. 오브젝트 창에 지금 사운드하고 텍스트 그리드 하나씩 탑재가 되어 있고 사운드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퀘리 명령을 눌러보면 밑에 많은 명령어들과 또 하부 메뉴가 나타나죠. 타임 도메인 그 메뉴를 눌러보면 get start time, get end time, get total duration 이런 명령어들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요 퀘리 타임 샘플링 부분 클릭해 보면 제가 여기다 또 화면을 만들었는데요. 사운드 오브젝트를 그 시간의 관점이 아니라 샘플링 1초에 48,000개를 따왔다. 그러면 그 샘플링 개수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명령어를 쓸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거는 거의 이용한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지만 필요한 분들은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get sampling frequency 이 명령어 여기 눈에 띄죠. 자, 여기 보면은 get time from sample number, get value as sample number, get standard deviation 이런 것들 인수 창, 설정 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는 인수 값을 바꿨다가 마음에 안 들면 혹은 다른 거를 하려고 이거를 이제 원래 값으로 돌리고 싶다. 그러면 스탠다드 버튼이라고 되어 있죠. 스탠다드 버튼을 누르시면 처음에 여러분이 스크립트 짤 때나 아니면 플러스에서 기본 설정되어 있는 디폴트 값으로 다시 바뀌게 되니까 창을 처음 띄운 것처럼 보고 값을 또 조정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312페이지가 되겠죠. 이제 퀘리 메뉴가 아니라 modify 메뉴 밑에 있는 것들을 사운드가 선택된 상태에서 퀘리 밑에 modify 메뉴 또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자주 쓰는 것들은 이미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기억이 있네요. multiply라든가 scale intensity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시고요. 스크립트 명령어이고 줄임표가 있는 것들은 그 밑에 인수가 개수와 또 유형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multiply 또 여러 가지 명령어들을 실행시키면 인수 설정 창이 나타나죠. multiply 명령 숫자 하나 인수가 필요합니다. scale intensity 명령도 숫자 하나 인수가 필요하고 override sampling frequency도 숫자 하나의 인수가 필요합니다. 이거를 스크립트에서 쓰신다면 명령어로서 multiply 점점점 한 칸 띄고 1.5 그대로 이 창을 스크립트로 가져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scale intensity 한 칸 띄고 70.0 또 override sampling frequency 점점점 한 칸 띄고 16,000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에서 명령어를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313페이지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오브젝트가 바뀌어서 텍스트 그리드 오브젝트에 대한 다이나믹 메뉴 명령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텍스트 그리드 오브젝트를 선택했죠. 그러면 나타나는 여러 버튼, 다이나믹 버튼 혹은 메뉴 명령어들이 보이죠. 여기에서 드로우 메뉴를 누르면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볼까요? 퀘리 텍스트 그리드를 선택한 상태에서 퀘리 버튼을 메뉴를 누르시면 이렇게 하위 명령어들 또 메뉴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타임 도메인 시간 축과 관련된 명령어가 세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퀘리 인터벌 티어, 퀘리 포인트 티어가 있죠. 인터벌 티어 클릭했을 때는 이런 명령이 나타납니다. 왼쪽에
모아놨죠. 네. 이 중에서 뭐 자주 쓰일 만한 것들이 이제 여기 제가 써놨어요. get number of intervals, 구간층의 구간 개수, 또 구간의 시작점, 끝점, 또 구간의 레이블, 텍스트, 또 특정 시간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이런 명령어들 여기 있습니다. 또 큐어리 포인트 티어, 인터벌 티 말고 포인트 티어 클릭한 건 또 밑에 명령을 제가 딱 써놨죠. 여기 타임 도메인 같은 경우 세 가지를 또 여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get start time, get end time, get total duration. 또 포인트 티어, 지점층에서 애용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 get number of points, 지점의 개수. get time of point, 지점의 시간, 위치. get label of point, 지점의 그 레이블 혹은 텍스트 이런 것들. 그러니까 큐어리 메뉴 밑에 텍스트 그리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타임 도메인에서 여러 가지 명령어. 또 get number of tiers 이런 것들도 있죠. 물론 여기도 쓸 수 있습니다. get tier name, 또 인터벌 티어인지 아닌지, 그리고 인터벌 티어 큐어리에서는 이런 명령어, 또 포인트 티어 큐어리에서는 이런 명령어 자주 쓸 수 있는, 특히 코퍼스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코퍼스 그 텍스트 그리드에서 원하는 것을 찾을 때 이런 것들을 명령어를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그 사운드와 텍스트 그리드가 두 개가 다 선택이 된 경우죠. 두 개를 클릭해서 끌어서 놓으면 두 개가 다 이제 선택이 되는데, 이 경우 버튼 명령어들이 몇 개가 나타나요. 역시 뷰 앤 에디트가 나타나고, 또 그거 말고는 뭐 그렇게 많이 쓰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extract 메뉴를 눌러보면 extract all interval, non-empty interval, intervals where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또 구간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명령어도 있네요. 뷰 앤 에디트 버튼을 누르면 요런 사운드, 텍스트 그리드, 에디터 윈도우가 이렇게 뜨게 되죠. 큰 게. 그래서 윗부분은 사운드 부분, 밑에 부분은 텍스트 그리드 부분이 되는 거죠. 텍스트 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층이 3개가 있네요. 그죠? 그리고 첫 번째 층이 선택이 되어 있네요. 에디터 창에서 어떤 작업을 할 필요가 있을 때가 많거든요. 유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치 사운드 에디터를 눈으로 보는 것 같은데, 스크립트 상에서 그렇게 또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왜 유용하냐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구간을 찾아요. 특정한 텍스트가 들어있는 구간을 서울 코퍼스에서 찾는다. 그러면 스크립트를 짜서 자동으로 찾게끔 하는 게 좋은데, 자동으로 찾아서 그냥 지가 사람한테 안 보여주고 텍스트 파일로 출력을 해도 되는데, 기왕이면 에디터 창도 띄워서 찾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면 멋지기도 하고 기분 좋기도 합니다. 스크립트 짜가지고 자기가 막 에디터 띄워서 막 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희열을 느낄 수도 있죠. 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 걸 보려고 이제 열심히 노력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에디터 창을 띄워야 되는데, 스크립트 상에서 에디터 창을 띄우는 명령을 제가 조금만 이렇게 맛보기로 갖다 놨습니다. 우선 띄우고자 하는 에디터가 사운드 오브젝트면 select 명령으로 일단 선택을 해야 돼요. 소문자로 시작하는 select 한 칸 띄고, 사운드 유형이니까 대문자 S로 시작하는 사운드 한 칸 띄고, 오브젝트 이름, 한글 이름도 되고 뭐 영어 이름도 됩니다. 그리고 스크립트 명령으로 그 다음에 뷰 앤 에디트 명령을 해야 선택한 사운드에 대해서 뷰 앤 에디트로 이런 에디터 창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에디터 창에서 뭔가를 줌인 한 다음에 플레이를 한번 하고 싶다. 그러면 에디터 창 안에서 하려면 에디터로 시작해서 엔드 에디터로 끝나는 이런 블록을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들여쓰기를 하고요. 그리고 키워드로 이제 에디터로 시작을 해야 돼요. 한 칸 띄고 오브젝트, 사운드 오브젝트가 있으니까 사운드로 해야 되고, 한 칸 띄고 이름까지. 그래서 요 줄을 쓰시는 순간 스크립트 플러스는 주인님이 지금 에디트 창에서 뭔가 작업을 하시려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게 되죠. 그리고 이 안에는 이제 명령어가 대문자로 시작하는 명령어죠. 치는데 줌인 그러면 요 인 버튼을 한번 누른 효과가 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플레이 윈도우 그러면 이 보이는 윈도우를 재생을 하게 됩니다. 이 재생 버튼을 재생 막대를 누른 것과 같은 효과가 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엔드 에디터 하면 이제 에디터 작업이 다 끝났다는 걸 프라트한테 알려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스크립트에 써서 해보시면 사운드 에디터가 하나 뜨면서 한번 플레이가 되고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세부 섹션으로 들어가서 3.2.1로 갑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사운드와 텍스트 그리드가 두 개를 한 페어로 한 짝으로 해서 에디터 윈도우를 띄웠을 때의 얘기입니다. 쭉 보시면 이제 에디터 창이 사운드하고 텍스트 그리드가 같이 떴죠. 이런 경우에 앞에서 우리가 배웠죠. 사운드 편집은 되지 않습니다. 텍스트 그리드가 같이 있으면 사운드 편집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사실상 텍스트 그리드 에디터 창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도 이 에디터 창의 이름은 오브젝트를 유형을 텍스트 그리드만 나옵니다. 예, 사운드가 같이 나왔는데도. 예. 그러면서 요 위에 이제 고정 그 명령어들이 쭉 메뉴들이 쭉 보이죠. 예. 자, 그러면 제가 사운드만 있을 때 에디터 창과 사운드와 텍스트 그리드 같이 있을 때 에디터 창의 메뉴 차이가 뭐가 있을까 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텍스트 그리드가 있는 경우에는 텍스트 그리드와 관련된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한 인터벌 메뉴 여기, 그리고 또 바운더리 메뉴 경계와 관련된 것, 또 층과 관련된 티어, 이렇게 세 개가 셀렉트와 왼쪽에는 보세요. 여기 셀렉트 다음에 스펙트럼으로 바로 가는데, 여기는 셀렉트하고 스펙트럼 가기 전에 세 개의 메뉴가 더 있죠. 구간, 인터벌, 경계, 바운더리, 또 층, 티어와 관련된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세 개의 메뉴가 추가적으로 존재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각각을 제가 한번 클릭해 봤어요.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까봐. 예. 그래서 보니까 인터벌 메뉴에는 이런 명령어들이 있고, 바운더리 메뉴에는 또 바운더리 추가하고 제거하는 명령, 또 티어 메뉴에는 티어를 추가하고 제거하고 이름 바꾸고 뭐 복제하고 하는 이런 명령어들이 다수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얼라인 인터벌은 텍스트 그리드에서 문장 센텐스만 주면 단어나 음소별로 지가 자동 음성 인식을 해서 레이블링을 착 해서 멋지게 내보내는 기능이 있는데, 나중에 나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316페이지로 가서 잠깐 보여드리네요. 여기 보면 alignment setting 해가지고 방금 위에서 align interval 명령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alignment setting 설정을 해야 돼요. 그 설정 창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언어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영어 단어를 포함할 건지 음소도 포함할 건지 휴지 기간도 포함할 건지를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벌 메뉴에서 alignment 이걸 다 하고, 언어도 굉장히 많죠. 예, 다 한 다음에 얼라인을 하면 멋지게 자동 forced alignment라고 하더라고요. 음성 인식하시는 분들의 표현을 빌으면 강제 정렬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레이블링이 단어 음소별로 착 돼서 나옵니다. 자, 요거는 그 사운드 에디터 창에 아까 스크립트에서 어떻게 다루는가 잠깐 봤었죠. 예. 근데 이번에는 사운드 오브젝트와 텍스트 그리드 오브젝트 두 개가 같이 떠 있는 창은 어떻게 띄우느냐, 그 스크립트입니다. 뭐가 다른가 한번 보세요. 아까 우리 배운 거와 select 똑같고 플러스가 하나 더 추가됐네요. 그죠? 이 부분에. 왜? 그 텍스트 그리드도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 지금 사운드라고 잘못되는데 오타가 있네요. 제가 가끔 오타가 있습니다. 예, 이거 사운드가 아니라 텍스트 그리드 요거 그죠? 요거 카피해서 여기다 붙여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 텍스트 그리드 녹음 원본. 그래서 사운드하고 텍스트 그리드를 선택하시고, 그다음 view and edit 해가지고 에디터와 엔드 에디터 똑같은데 여기 사운드가 아니라 텍스트 그리드로 바뀐 것이 다릅니다.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사운드 에디터 창 하나만 가지고 스크립트에서 작업할 때는 에디터 옆에 사운드가 있는데, 텍스트 그리드까지 같이 두 개를 열어서 한 페어로 작업할 때는 플러스 해서 텍스트 그리드까지 선택해 줘야 되고, 에디터 키워드 뒤에 텍스트 그리드가 들어간다는 점이 다릅니다. 두 가지. 그죠? 예. 자, 317페이지로 와서, 그러면 에디터 창 주무르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디터 창 안에서 에디터 창을 또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한 스크립트를 쓸 수가 있습니다. 예. 즉 에디터와 엔드 에디터 사이에서 어떤 작업을 할 때요. 그래서 텍스트 그리드 에디터 창, 요 창에 자신만의 메뉴 명령어를 넣는 방법을 알아보자. 이 메뉴 중에서 여러분이 메뉴는 정해져 있는 것만 알고 계시는데, 여기다가 여러분이
메뉴 명령을 하나 넣을 수 있어요. 명령을 하나 넣고 그걸 스크립트와 연결시켜 놓는 거죠. 그러면 그 명령을 실행시킬 때마다 스크립트가 실행되면서 이 에디터 창에서 어떤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마치 프로그래밍 하듯이. 그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 파일 메뉴에 맨 밑에 가면 New Editor Script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에디터 창에 파일 메뉴의 맨 밑에 보면 New Editor Script.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 스크립트가 아니라 에디터에서만 작동하는 스크립트이기 때문에 플러스의 그 스크립트 에디터를 띄우시면 안 돼요. 에디터 창 안에 있는 메뉴에서 이렇게 파일 메뉴 밑에 New Editor Script를 띄우시면 이렇게 Untitled에서 제목이 없는 스크립트 창이 하나 뜹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텍스트 그리드 녹음 원본이라는 그 텍스트 그리드 에디터 윈도우의 제목과 똑같은 제목이 뜨죠. 그러니까 이건 텍스트 그리드 에디터에서 작동하는 스크립트를 작성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런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런 내용을 제가 좀 작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선택한 부분이 있다고 가정하고 선택한 부분의 시작점을 스타트 숫자 변수에 저장하고 선택의 끝 지점을 end, 그러니까 사용자가 선택한 시작과 끝 지점을 스타트 엔드의 숫자 변수에 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커서 위치도 또 커서라는 숫자 변수에 저장을 하고요. 그래서 select 명령을 선택 명령을 수행하는데 현재 커서 위치보다 0.02초 왼쪽으로 좀 넓히고 현재 커서 위치보다 오른쪽으로 0.02만큼 넓혀서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서 선택을 하죠. 그런 다음에 또 뭐 여기 뭐냐 하면 커서 곱하기 1000, 그러니까 커서는 초단위니까 1000 곱하면은 밀리세컨드 단위죠. 밀리세컨드 단위를 반올림 함수에 넣어서 반올림해서 밀리세컨드 숫자 변수에 저장하고 선택한 부분에서 이제 윈도우를 씌워서 뽑아낼 겁니다. 사운드 세그먼트를. 그런 인수를 여기다가 적어줬고요. 요거 잘 모르시면 그 에디터 창에 파일 메뉴에 가시면 Extract Windowed Selection 메뉴가 있어요. 클릭하시면 그 인수 설정 창이 나오는데 그 인수가 몇 개인지 어떤 유형인지를 보시면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end 에디터, 그 에디터 시작은 없어요. 에디터 창에서 이미 시작하는 스크립트니까. 그리고 end 에디터만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뽑아낸 extract 된 사운드 세그먼트를 스펙트럼을 만들고 또 그 스펙트럼 에디터 창을 띄웁니다. 그런 다음에 스펙트럼 에디터 창에서 에디터 시작해서 엔드 에디터로 끝나죠. 이때는 스펙트럼의 그 에디터에서 하는 거니까 스펙트럼이라는 오브젝트 유형을 써줘야 됩니다. 대문자로 첫 글자만. 그리고 요거는 이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0부터 5000Hz까지 줌해서 보여주고 또 사운드는 추출된 사운드는 제거하고 에디터를 끝나고 난 다음에는 시작과 끝을 선택한 상태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작성을 다 한 다음에 역시 그 파일 메뉴로 가서 save as 해서 스크립트를 저장을 해야 돼요. 저장을 해줘서 이름을 저는 편의상 뭐 에디터 스크립트 .plot로 저장해서 이제 컴퓨터에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일 메뉴로 다시 가셔가지고 스크립트 썼으니까 이제 메뉴를 추가할 여러분이 윈도우를 쓰면서 이런 운영체제나 프로그램을 쓰면서 메뉴를 직접 추가한 적은 처음일 거예요. 아마 생애 처음의 경험입니다. 파일 메뉴로 가면 add to 메뉴가 있어요. 메뉴에 넣을 거예요. 우리 스크립트를. 그래서 그 메뉴 누를 때마다 스크립트가 작동하게 파일 add to 메뉴로 가서 이거를 누르면 이제 그 메뉴 추가하기 설정 창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할당을 인수를 설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꾸기 전에 것을 보시면 이렇게 디폴트 값이 윈도우는 텍스트 그리드 에디터에서 작동할 거고 메뉴는 파일 메뉴 밑에 넣을 거고 이름은 doit라는 메뉴로 기본 설정되어 있습니다.
뭐 after command depth 스크립트 파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할 것은 여기다가 여러분의 스크립트를 넣어야 되죠. 그래서 바꾸는 게 파일 메뉴로 하지 말고 스펙트럼 메뉴 밑으로 누르면 스펙트럼을 써주시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메뉴 이름을 써야 돼요. 여기는 파일로 방금 전에는 돼 있었잖아요, 디폴트가. 근데 우리는 파일로 하지 말고 스펙트럼 밑으로 보내자, 그런 얘기죠. 그리고 스펙트럼 메뉴 밑으로 가고, 커맨드는 do it을 기본 설정인데 그냥 스펙트럼 5K 5000Hz까지 보는 스펙트럼이니까 스펙트럼 5K by un 뭐 이렇게 제가 대충 지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다음 페이지로 가서 스펙트럼 에디터 윈도우 스펙트럼 메뉴 이렇게 해서 가서 스펙트럼 메뉴로 가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스펙트럼 5K by un 이라는 게 저장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스크립트를 파일 메뉴로 가서 add to 메뉴 했기 때문에 이 스크립트 파일은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줄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이제 그 프라시 알아서 하는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된 거 메뉴가 스펙트럼 메뉴 밑에 생겼죠. 그래서 이제 사운드 오브젝트 요 에디터 창에서 이 탑재되어 있는 사운드와 텍스트 그리드, 그래서 사운드에 대해서 선택한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마우스 커서해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아까 0.02였나요 스크립트에서 0.02초죠, 그죠? 그러니까 20ms 양쪽으로 20ms니까 윈도우 크기는 40ms가 되죠. 현재 커서를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포함해서 40ms의 창으로 스펙트럼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0부터 5000까지 이 창이 딱 뜨는 거죠. 이 메뉴를 실행시키는 순간 이 스크립트가 작동하면서 스펙트럼을 딱 보여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뭐 여기에는 그 다음에도 좀 이렇게 해보는 게 있는데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일단 메뉴에 넣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버튼이 아니라 이 명령어를 잘 쓰셨어요. 그런데 어느 경우에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럼 쓸데없이 여기다 남겨둘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없애느냐?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프랏 메뉴로 가셔가지고 Preferences로 가시면 Buttons라는 명령이 있는데 이걸 열면 이렇게 Buttons 창이 나타납니다. 프랏의 그 도움말 창 같죠. 그죠? 그럼 Buttons 창 좀 확대해봤습니다. 위에 보면 오브젝트, 픽처, 에디터 뭐 쫙 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는 에디터에다가 추가했으니까 에디터를 눌러야겠죠. 지금은 오브젝트가 선택되어 있으니까 에디터를 눌러야 됩니다. 눌렀죠. 에디터를 눌러서 이렇게 쭉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가 추가한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added 하면서 파랗게 써 있죠. 메뉴 명령 두 개를 우리 실수한 건 요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에디트를 한 번 더 누르면 removed로 바뀌면서 그 명령이 싹 사라집니다. 에디터 창으로 가보시면 바로 딱 사라지진 않고요. 프랏을 종료 후 다시 실행시키거나 그래야 됩니다. 에디터 창을 닫았다가 열면 없어지지 않고 프랏을 종료 후 다시 실행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없어진 게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에디터 창에 스크립트를 실행시키는 메뉴로서 추가해서 실행시키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신기한 경험이었을 텐데요. 자, 이번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5번 시스템 명령어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